어머니, 친정에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요? 친정이 뭐라고 난리야?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시더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 박스 하나를 끌고 오셨어요. 가려면 가. 근데 주제에 뭘 챙겨 가려고 그래? 상자 안에는 김만 가득했습니다. 이거면 됐지? 뭐 더 바라냐?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죠. 빨리 갔다 와. 집안일 밀리면 그거 전부 너 책임인 거 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고향인데 김한 상자. 이 김상자에 숨겨진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모든 일은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회를 한국에서 살았어요. 결혼해서 이 집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죠.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을 차리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김치 공장이었어요.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죠. 점심시간이면 구석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동료들은 절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베트남 여자. 그렇게 불렸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장 반장이 절 불렀어요. 너 내일 조퇴 신청했다며? 외국인은 규정이 달라. 하지만 20년 만에 규정이 규정이야. 퇴근 시간에 가든지. 옆에 있던 동료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원래 그래.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죠. 화장실에 들어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교사로 일하던 시절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을 보는데 손이 떨렸어요. 구겨질 것 같아 재빨리 지갑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잠시 멈췄죠.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퇴근 후엔 집안일이 기다렸습니다. 빨래, 청소, 저녁 준비. 매달 베트남에 송금을 보냈습니다.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20회를 살았죠.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날 밤 베트남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나야, 눈이 거의 안 보여. 의사가 빨리 치료해야 한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무릎 꿇듯 앉았어요. 어머니, 친정에 한 번만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TV만 보고 계셨습니다.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코웃음을 치셨어요. 친정이 뭐라고 난리야?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부엌으로 가시더니 뭔가를 끌고 오셨습니다. 김박스였어요. 가려면 가. 근데 내 주제에 뭘 챙겨가려고 그래? 뚜껑을 확 열어 보이셨습니다. 김만 가득 차 있었죠. 이거면 됐지. 뭐 더 바라냐?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빨리 갔다 와. 집안일 밀리는 거 내 책임이야. 남편은 옆방에 있었어요. 분명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가지 몇 벌,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긴 박스를 내려다봤어요. 테이프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20회 만에 가는 고향인데 가져가는 게 고작 이것뿐이라니. 다음 날 김상자 하나를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로비에 들어섰을 때 숨이 막혔어요. 사람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큰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로 붐볐죠. 제 손에는 긴 박스 하나와 작은 가방뿐이었어요. 수속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붙이실 짐 이게 전부세요? 눈빛이 의아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았어요.
긴 박스를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숙였죠. 주변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러자 스무의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20살이었습니다. 베트남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칠판에 글씨를 쓰면 아이들이 맑은 눈으로 바라봤죠.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민지 선생님 실력이 좋으니 도시 학교도 갈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혼 중매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한국 가면 돈 벌 수 있어. 가족 도울 수 있어. 희망에 가득 차서 비행기를 탔었죠. 눈을 떴습니다. 창밖엔 구름만 보였어요. 그때와 지금은 너무 달랐습니다. 나는 뭘 한 걸까? 중얼거렸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죠. 20회 만에 밟는 고향 땅.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건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공항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더듬으셨습니다. 엄마, 제 얼굴 안 보여요? 흐릿해. 거의 안 보여.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은 더 낡아져 있었습니다. 지붕에 구멍, 벽엔 금이 가 있었죠. 여동생 린의 손은 거칠었고 옷은 낡았어요. 다음 날 어머니를 모시고 보건소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망막증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 안에 치료 시작하지 않으면 실명 위험이 큽니다. 지연될수록 회복이 어려워요. 큰 병원 레이저 치료, 최소 1,000만 동은 필요합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갑 속엔 얼마 안 되는 돈뿐이었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나 치료 안 받을 거야. 그 돈으로 너희 살아라. 안 돼요, 엄마. 제가 뭐라도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빠르게 결정하세요. 보건소를 나오는데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긴 박스를 무릎에 올렸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죠. 민지 아니야? 한국서 왔다며? 20회 만이래. 선물 뭐 가져왔어? 한 아주머니가 긴 박스를 툭 건드렸어요. 순간 뚜껑이 확 열리며 김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 황급히 무릎 꿇고 주워 담았어요. 날카로운 김에 손이 베었죠. 피가 맺혔습니다. 킥킥거리는 웃음소리. 김? 김이 전부야? 한국서 20회 살았다며? 그것밖에 못 챙겨와? 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살릴 방법도 고개 들 용기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에 붙인 밴드가 아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어머니를 어떻게 하지? 린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언니, 잠 안 자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린이 앉았어요. 언니, 오늘 보건소에서 들었어요. 엄마 치료비 1,000만 동? 응. 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언니는 20회 동안 뭐 한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매달 송금 받았잖아요. 근데 치료비도 없어요? 언니는 한국서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기만 상자 들고 와서 우리한테 뭘 해준 거예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린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요. 근데 언니가 우리 버린 것 같았어요. 린이 나갔어요.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이었어요. 잠 못 이루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구석에 놓인 김 상자가 보였어요. 다가가서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구나.
무릎 꿇고 앉아 상자를 쓰다듬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쏟아졌던 김들을 다시 넣느라 상자가 약간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벌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무심코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봤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응? 손을 더 깊이 넣자 종이 뭉치 같은 게 손끝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서 나오셨어요. 하나야, 안 자고 뭐해? 엄마, 이거 손가락으로 뭔가 만져지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만져져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김 다 꺼내봐. 떨리는 손으로 김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을 절반쯤 꺼내자 상자 안쪽 옆면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두꺼운 비닐 봉투가 테이프로 상자 안쪽 벽면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냈어요. 비닐 봉투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 봉투를 여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안에서 하나씩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시어머니 이름 박순자가 적혀 있었어요. 스무에치 송금 내역서. 시어머니의 수기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봉투 2개. 응웬씨 치료비, 린 교육비, 작은 금반지 하나. 그리고 긴 편지. 어머니가 손을 뻗으셨어요. 하나야, 뭐가 나왔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통장이요. 그리고 봉투. 어머니가 손으로 더듬어 봉투를 만지셨어요. 봉투 하나를 열어서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게 돈이니? 네, 엄마. 베트남 돈이에요. 많아요. 응웬씨 치료비라고 적혀 있어요. 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린이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김 상자 안에 숨겨놓으신 것 같아. 린이 다른 봉투를 집었습니다. 린 교육비. 저 이름이에요? 베트남 돈이 가득했어요. 이거 엄마 치료비 될 것 같아요. 제 학비도. 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아까 한 말 미안해요. 완전히 오해했어요. 괜찮아. 나도 몰랐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뭐라고 적혀 있니? 시어머니 편지예요. 목이 메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야. 나는 말이 거칠고 표현이 서툴러서 20해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매달 보낸 돈, 나도 알고 있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그래서 나도 조금씩 모았다. 내가 보낸 송금에서 일부를 베트남 돈으로 바꿔 적금으로 붙여뒀어. 20해 동안. 너희 집안 형편 내가 다 안다. 내 어머니 치료받으시고 동생 공부시켜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다. 김 상자에 넣은 건 이유가 있어. 김은 가볍고 검사 받을 때 문제없고 내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상자를 열 거라고 생각했어. 상자 안쪽에 숨겨뒀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내 딸이다. 내가 평생 끼던 반지도 넣었다. 팔아서 보탰어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시어머니 박순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린도 울먹였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나야, 내 복이다.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게.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당장 내일 아침 보건소 가요. 엄마 치료비 내고 린이 너도 학교 다시 다녀야 해. 정말요? 이제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음 날 이른 아침 마당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받았습니다. 하나야,
잘 있었어? 응. 어머니 좀 바꿔줄래? 어머니가 내 전화 기다리고 계셨어. 잠깐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야?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조심스러웠죠. 어머니, 상자 열었어요. 모두 받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 받았구나.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깊은 숨을 쉬셨습니다. 하나야, 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 시어머니가 그랬거든. 며느리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어. 나도 그렇게 배웠어. 근데 너 보면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너 한국 올 때부터 봤어. 낯선 땅에서 얼마나 힘들지. 근데 너 한 번도 투정 안 부렸잖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친정에 송금하느라 내 옷 한 벌 안 사고, 그런 거 다 봤어. 20해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못했어. 고맙다는 말도.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어. 내가 당당하게 친정 갈 수 있게. 내 가족 도울 수 있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나야, 어머니가 일기장 보여주셨어. 20회치 송금 기록 다 적혀 있어. 환전 영수증도 다 보관하셨어. 메모도 있어. 하나가 힘들게 번 돈 조금씩 모으자. 어머니가 정말 너 생각하고 계셨어.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받으셨어요. 하나야,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구나.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야. 내 딸이야. 늦었지만 사랑한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몰라서 죄송했어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표현 못하시는 거. 그래,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 말했으니까. 잘 다녀와라. 내 딸, 조심히 와. 집에서 기다린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미소 지었죠. 린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응, 이제 알았어. 뭐요? 진짜 가족이 뭔지. 같은 날 오후 보건소에 다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 시작하고 싶습니다. 치료비 봉투를 꺼내냈어요. 큰 병원 속에서 써드릴게요. 다음 날 호치민 대학병원에서 레이저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눈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하나야, 고맙다. 엄마, 제가 할 일이에요. 리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어요. 교육비 봉투에서 학원비와 교재비를 냈습니다. 언니, 꼭 대학 갈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집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어요. 린 앞에 펼치며 공부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리나, 검정고시는 이 과목들이 중요해. 내일부터 여기서 시작하자. 매일 조금씩 하면 돼. 손글씨가 또박또박. 오래된 교사 습관이 돌아왔죠. 언니, 가르쳐 줄 거예요? 응.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지. 언니, 선생님 같아요.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돌아가기 전날,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는 길이었어요. 같은 버스 정류장, 마을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동생 학교 다시 보냈다며? 어머니 눈 치료도 큰 병원에서 받으신대?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민지야, 내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구나.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세요. 저한테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세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손잡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공항에서 가족과 작별했어요. 하나야, 잘 가거라. 건강해라.
시어머니한테 내가 정말 고맙다고 전해라. 린이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꼭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가족을 껴안았어요. 자주 전화할게. 사랑해. 비행기 창가 자리. 창밖에 구름을 봤어요. 손에 쥔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감사의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인천공항 입국장. 시어머니와 남편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껴안으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시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두 분 어머니 모두 감사드려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 김상자 하나에 담긴 20회의 사랑. 민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 두 어머니, 두 가족, 하나의 사랑. 그게 민지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